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알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마양저. 감사스마일도 배움의 시절 이 실천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천이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실천을 어떻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다가 뭐 내가 또 손해볼 게 뭐가 있을까, 또 실패하는 게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작게라도 뭔가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거창하게 계획을 갖다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작게 정말 일어나는 습관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위에 정말 좋은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 예측을 잘 하려면 정말 감사스마일도 뭐 집값 예측에 대해서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이분이 블로그 글을 갖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분은 정말 나이는 정말 어린데 젊은데 정말 거의 한 60대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방송 보시고 머랜딩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 집값 예측을 잘하려면 부동산만 잘해서 될 게 아니다.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을 알고 부동산 외적인 부분까지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심을 잃지 말자, 겸손하자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머랜딩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뭔 말을 아무리 떠들던 간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관심단지를 설정해서 부동산에서 궁금한 건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더라.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고 또 차익을 얼마를 받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오르는 데와 언제 사면 되는데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언제 사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어디에 사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다들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집값 예측을 하는 거고 집값 예측을 잘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집값 이래서 올라요. 집값 이래서 떨어져요. 감사스마일도 제 방송에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2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후가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향후 한 10년 정도는 집값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부동산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뭐 둔촌 주공 완판되면 집값 반등한다. 집값 더 폭락할 거다. 집값 폭락 이때쯤 멈출 거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부동산 가격을 썸네일로 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생산자는 이걸 마케팅으로 이제 유입시켜서 돈을 벌게 되는데 감사스마일도 썸네일을 갖다가 뭐 저도 인간인지라 자극적으로 가끔가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스마일 정말 이성우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감사스마일 TV는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것 같다. 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물론 저도 빨리 많이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급격한 성공보다는 꾸준하게 정말 하루에 뭐 1명이든 뭐 10명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어나서 10만 명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빨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빨리 올라가게 되면 또 빨리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해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10만 명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바로 정답을 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의를 듣고 또 자극적인 그런 뭐 폭락한다더라, 상승한다더라 이런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본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학습해서 알게 된 지식들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패기가 있었던 시절, 영락 없는 2030 젊은이의 자상이었다.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가격에 대한 요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집값을 잘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된다. 부동산은 학문이다.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복합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복합적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세계적인 경제 상황, 국내 물가 경기, 국가의 부동산 정책, 여러 개발 호재들, 사람들의 심리, 주택의 수요와 공급까지 이 6가지를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연결성이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으니까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오를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죠. 또 대출금리가 올렸다고 해서 낮추고 있으니까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가 풍부하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A는 B다라는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면 참 쉽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A는 B다라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스마일도 정말 감명 깊게 본 드라마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미래를 보고 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IMF라든지 9.11 사태로 해서 다른 부자들 다 폭망할 때 혼자 2주 만에 4조 원을 넘게 펀딩 성공해가지고 도준군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미래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미래를 갖다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우리 감사스마일도 도준이가 아니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도준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변수를 예측을 갖다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이 전쟁이 뭐 작년에 끝난다, 또 올해도 끝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건축비가 오른다,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른다, 분양가가 올라서 경쟁이 치열하면 상승할 테고 분양가가 올라서 열기가 식으면 또 하락한다. 또 현지 노동력이 없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무역 갈등으로 국내에 희귀해져 상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로 복합적인 변수가 많고 또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정치, 경제, 모든 그 사회과학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학문이다라고 감사스마일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집값을 갖다가 정말 맞춘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수출이 잘 되지 않아서 함께 영향받는 것도 알았고 또 세계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유가 변동이 심하게 되면 물류 이동이 어려워지고 원자재를 나르는 화물의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세계적인 국제 정세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머랜딩님도 알게 된 건데 감사스마일은 13년 전에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고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랑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부동산을 바라볼 때랑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제 동기생들, 제 친구들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 상담을 갖다 하면서 또 느끼는 건데 야, 부동산을 갖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근데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당장 부동산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뭐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 뉴스만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을 보더라도 그런 것만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시경제에서부터 거시경제까지도 알아야 되고 또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리, 국가 정세까지 모든 이런 것들이 시사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요. 거시경제를 잘 이해하면서
미시 경제도 잘 이해해야 되고, 더 나가서 국제 정세라든지 사회, 문화, 세계, 경제에 능통하면서 정치 상황, 또 현재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할지 완화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지 말지 이 사람들의 심리까지 깨뚫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집값을 갖다가 쌀 때 사고 또 집값이 올랐을 때 매도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발목이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모든 투자의 그런 원칙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기준을 갖다 정하셔가지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부동산은 감사스마일이 13년 동안 해왔지만 정말 타이밍입니다. 다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부동산은 정말 사람들이 안 살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는 시기라든지 파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자가 비록 아니지만 머랜딩님은 제가 만나 뵙고 또 이분께 좀 부동산 강의를 또 들으면서 또 느낀 거지만 정말 많은 부동산 그런 식견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감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를 추천한다고 하면 이 머랜딩님의 블로그만 정말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댓글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도 가끔가다 하는 것 같아요. 꼭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뭐 과거를 그러니까 지난 것들은 뭐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래를 갖다 맞추는 거는 정말 힘들고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여름만 했어도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많이 가격이 빠졌고 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은 또 올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갈 것이다.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당분간 집값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제가 작년에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물가라든지 경기가 뭐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가 지금 창릉 빼고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물론 장항지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주고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고양시는 정말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덕원지구가 입주가 마무리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대곡수사선이 전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곡수사선이 다니게 된다고 하면 마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이라든지 서남부 쪽에 있는 분들도 고양시 오기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반대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마곡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뭐 정말 30분에서 40분이면 지하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차로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것만으로 따졌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예측했던 게 덕원지구가 또 입주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정말 이제 고양시는 창릉, 장항지구 빼고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택 공급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뭐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반대로 또 월세 가격은 많이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다가 월세를 주느니 아니 뭐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느니 차라리 은행에다 주겠다. 그리고 지금 또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예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능력이 되고 대출 그런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신 분들은 저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내 집 마련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종잣돈이 없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인천 계양 신도시라든지 부천 대장 그리고 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신도시 또 광명 시흥에 있는 3.5기 신도시도 또 분양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정말 썸네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썸네일을 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집값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물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에게 저는 정말 살려고 집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살려고 집을 샀지만 집을 갖다가 언젠가는 그 집에서 20년, 30년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빨리 파는 사람들은 2년 내에도 파는 사람 봤었고 5년, 10년에 많이들 파시거든요. 그때 내가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샀던 금액보다 뭐 2배, 3배 아니면 1.5배 그런데 팔 때 샀을 때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팔 때 왜 내 집은 가격이 안 올랐는지 그걸 갖다가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내가 집값을 갖다가 향후에 5년 후가 되면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그런 예측을 또 해보시고 또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서론으로 결론을 먼저 드렸잖아요. 정말 부동산 집값 예측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회 전반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가지 큰 테두리, 테마를 가지고 또 국제정세, 거시경제, 미시경제까지 다 분석하면서 꾸준하게 독서 그리고 꾸준하게 뭐 신문기사 스크랩 또 이런 블로그 그리고 감사스마일 TV처럼 정말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유튜버 분들 그런 방송들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냥 드라마 보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시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내 집 마련은 필수다. 내 집 마련은 필수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집 마련이 만약에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냥 언제까지 집을 갖다 안 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작은 집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거가 60이 나이가 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80이 나이가 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정말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뭐 연금이라든지 저축도 중요하지만 꼭 작은 내 집 마련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시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